어제 상황을 보니까 이준석 대표의 무슨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던데 이거 취재한 기자 없을까요? 네,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네. 저희가 앞서도 좀 전해드렸지만은 김기현 원내대표 그리고 또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이 당 지도부의 책임을 얘기를 하면서 사의를 표명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결국 이게 이 대표에게 사퇴 압박을 넣는 거다 뭐 이런 해석도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저녁 의원총회에서도 이 대표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됐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대표가 제 거취에는 변함이 없다 한마디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맞습니다. 오늘 의총에서 이준석 뭐. 책임론이 나오면서 비판이 좀 쇄도했어요. 어떻게 봐요? 저는 자세한 내용 전달하지 못했는데 네. 뭐 그 의견 다 수렴했고 근데 뭐 제 고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도 진짜 지금 급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상황인지 전달받지 못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좀 제가 좀 더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전원 당직 사퇴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는지도 잘 모르겠고 예를 들어 사무총장이 사퇴했나요? 네, 저는 뭐 그래서 정확히 상황이 뭔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인 위원장이 어제 개편 본격적으로 그렇게 말한 게 쿠데타라고. 누가 그런 걸? 뭐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가 다운표로 했더라고요. 윤석열 후보가 그랬다고요? 네, 그렇다고. 뭐 저는 한번 뭐 자세히 어떤 개연성인지 봐야겠지만 놀라운 발언이네요. 전권을 받은 총괄 선대위원장이 하는 행동이 쿠데타라고 하느니 저는 그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대표 사퇴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계속 얘기가 나와서. 이거 찾아와서 말씀 주시면 논의하겠습니다. 원성동 총장이 아까 필요에 따라서 사퇴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건 입장 표명은 아니고 그러니까. 네, 이 대표 입장 좀 보고 오셨는데요. 여기서 나오지 않은 발언 중에서 하나가 이 의원들이 손학규로 단련된 이준석을 모른다라고 발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2019년에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사퇴를 거부하고 있을 때 네. 당시에 이준석 최고위원이었는데 이때 최고위원 회의를 보이콧하면서 본인도 이렇게 반항을 했던 저항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단련된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일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야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대표가 한 말 중에 이 권성동 사무총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어제 저희가 이 방송 중에 이 권성동 사무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 좀 정정을 해야 될 부분이 권성동 의원이 사무총장직도 맡고 있긴 합니다만 또 하나는 당무지원본부장직도 지금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 의원이 당무지원본부장직은 사의를 표명했지만 사무총장직은 여전히 계속 맡고 있다는 점, 이 정정 말씀을 드리고 다시 좀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어쨌거나 이렇게 이 권성동 사무총장은 뭐 그만뒀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좀 뒤끝이 있어 보여요. 네, 지나가는 말처럼 말을 하긴 했는데요. 의원 전원이 당직 사퇴를 결의한 부분에 대해서 사무총장도 사퇴했나요? 라고 이 대표가 말하는 모습 보고 오셨거든요. 네. 여기에서 이 지나가는 말 같지만은 권 사무총장은 아직 말씀하신 것처럼 직을 안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라는 식으로 은근히 뼈가 있는 말이 아니었나 싶고요. 이 둘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회의에서 또 한번 정명 충돌한 이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감정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괜히 흘린 말은 아니다라는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이준석 대표는 어쨌거나 지금 보면 뭐 당 대표를 사퇴하라고 해도 뭐 직접 오면은 뭐 그때 뭐 말씀을 드리죠라면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점을 좀 분명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건데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글쎄요 이준석 대표가 좀 백의종군을 해야 된다, 사퇴해야 된다라는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김경진 단장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이준석 대표 자체가 2030을 무슨 완벽하게 대표한다. 또 이준석 대표 없이는 2030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이 얘기도 어떻게 보면 과대 포장된 어떤 주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 중에 10명 중에 한 7, 8인 정도는 대표께서 백의종군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정말 연세가 많이 드신 70, 80대 그러니까 세상에 지혜가 쌓일 만큼 쌓이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후보가 좀 더 굽히고 노력해서 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한 20% 정도 제가 느끼는 감은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김경진 단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건 뭐 제 개인 의견입니다라고 이 전제를 하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이 지금의 분위기를 보면 윤경우 위원님, 이 작금의 상황이 선대위 개편 문제 그리고 이준석 대표 문제는 이제 아예 별개가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선대위 개편을 해도 이준석 대표는 여전히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든 윤석열 지금 대선 후보든 왜 힘이 있느냐, 왜 자기 지분이 있느냐. 선출에 의해서 뽑혔잖아요. 전당대회에서 지난 5월 전당대회에서 이준석이라는 당대표가 60% 이상의 당원 지지를 얻어서 선출이 됐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대선 후보는 지지율도 이제 일반 유권자의 지지율도 있지만 여론조사에서 당의 지지율에서 압도적인 1위로 선출이 됐잖아요. 그 얘기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이 절차적 정당성, 민주적 정통성을 바로 거기서 획득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에 관한 한 본인이 스스로 사퇴를 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물러나도록 하기는 어렵다. 뭐 이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제에서 본다면 그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이라는 제1야당은 그동안에 수권 정당을 자임해 왔잖아요.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행보들로서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아니 실컷 지난 5월에 당대표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뽑아놓고 지금 약간의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물러나라라고 얘기하는 게 먹힐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준석 대표의 거취는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알아서 사퇴를 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보여요. 마찬가지로 선대위 이미 뛰쳐나가 버렸잖아요. 네. 아마 선대위는 오늘 어떤 개편을 하더라도 이준석은 끌어들이지도 않을 거고 본인이 가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계속 대선을 치르는 게 이게 도움이 될 거냐. 이건 별개의 문제죠.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의 오늘 우리가 이런 아이템을 다루는 이유는 윤석열 후보 개인의 경쟁력, 개인의 뭐 위기 관리 능력 이런 거에 대한 이 국민의 신뢰 이게 흔들리고 있다도 있지만 수권 정당을 자임했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바로 이런 점에서 정말로 나라 경영을 맡을 만한 여당이 될 만한가 이런 데서 지금 신뢰를 잃고 있다. 이게 바로 우리 논의의 출발이 아닌가 싶어서요. 이준석 대표의 거취는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 한은 아마 갈등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갈등은 계속될 것 같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수권 정당을 자임했으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야 되겠냐라고 굉장히 좀 센 비판의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준석 대표 지금 스스로 사퇴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다고 했었는데 직무정지 얘기도 나옵니다, 이수아 기자. 네, 이게 당 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 네. 김민전 공동선대위원장이 말한 건데요. 사실 이 김 위원장은 이 대표와 몇 번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대만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총선 재검표 문제를 두고 좀 부딪혔는데 오늘은 앞서 지난달 말에 이 대표에 대해서 가로세로 연구소가 성삼납 의혹을 제기한 게 있어요. 이 네. 문제를 거론을 하면서 아직은 의혹 단계이기는 하지만 이 선거 기간만이라도 이 대표가 스스로 직무정지를 선언하는 게 아름다운 정치가 아니겠냐. 본인에게도 이게 좋은 뜻이다라고 저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진짜든 아니든 이 의혹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좀 비판하는 그런 얘기였었는데 글쎄 우리가 지금 윤석열 후보의 어떤 결단의 시간, 이 국민의힘의 선대위 개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좀 브로드하게 좀 상당히 넓게 좀 다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 생각에는 선대위 개편 부분으로 좀 결이 다른 이준석 대표의 부분을 좀 따로 떼서 이 두 꼭지로 나누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